올곧은 부하를 버리고서 월권을 지시한 대통령을 선택한 해병대 사령관. 부하들에게 신임을 잃고 비겁한 장군으로 기억될 해병대 사단장.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으로서 처신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옷을 벗고 이제는 교도소에 갈 준비만 남은 국방장관 이종섭. 자신들의 손으로 억지에 억지를 더 씌워 서욱 전 장관을 수감시키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들은 그보다 몇십 배 분명한 월권과 직권남용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물론 국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 대통령실과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윤석열이 사태를 점점 더 키우는 어리석은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해병대 최숙은 상병 사건을 은폐하고 박정훈 대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시켜 비밀문건을 만들고 배포하다가 발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문서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까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금 잠이 올까요? 아마 밤잠을 못 자고 깡소주로 시름을 달래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명예라도 건질 것을, 최소한 부하들에게 존경이라도 잃지 말 것을 하면서 뒤늦은 후회 속에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아직 그러기에는 시간이 이를까요? 지금 거론한 자들은 모두 사법 처리를 받을 것입니다. 해병대 특검 법안이 국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은 국회에 상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늦어도 4월 6일까지 처리가 완료되고 해병대 특검법 통과는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실 안보라인 이종섭 국방장관, 국방법무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단장은 물론 경찰에 이첩된 보고 서류를 무단으로 탈취한 군 검찰단, 아무런 공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서류를 넘겨준 경북 지방경찰청 수뇌부까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실에 휘둘리는 국방장관 이종섭이 대형 사고를 치고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요거는 좀 바로 잡아야겠는데요. 네, 바로 잡습니다. 이첩 중단 지시를 받고도 이첩을 강행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령관한테 설득했습니다. 네. 이첩해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 그랬고 네. 그 당일날 경북경찰청에 가는 날도 전화로 해병대 사령관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갔다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이첩 중단 없습니다. 지시를 받고도 이첩을 했다 이 얘기인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요건 좀 분명히 해두고요. 그리고 이첩을 중단시킬 만한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네.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이첩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네. 군 수사 경찰 군사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인지하면 그냥 경찰에 이관 하라고 돼 있어요. 법입니다. 이첩하라고. 법. 예. 법. 정작 법적 근거가 없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고 결재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여기 허위 주장을 늘어났는데 예. 이게 10월 4일날 국방부 자문위원들한테 뿌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비역한테 흘러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국방부 정책실에서 작성했는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죠. 여론몰이. 그런데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이첩을 보려라고 지시했다 어쩌다 말들이 많은데 그 작년 9월에 서욱 장관이 왜 구속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북한군 첩보 자료 SI 첩보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원본을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 유통망, 정보 유통망에 거기는 수록하지 마라. 네. 요 지시 한마디 했다고 요거 사건에 개입한 거지. 장관이 이거 국민이 사망했는데 그 사건에 네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한 거지. 너 구속. 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갔어.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자, 그때 국방부가 군수뇌부가 사건에 저렇게 개입하면은 아주 혼찌검이 나는구나. 구속되는구나. 뜨거운 무엇을 받구나. 이걸 본 국방수뇌부가 그렇지.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 빼 말어. 그렇지. 그거 권한 그다음에 없어. 결재해놓고 다시 이첩 보류 지시한 다음에 관할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겨가지고 8명 중에 2명 남겨놓고 6명 혐의 사실은 또 빼고 네. 이런 짓 하면은 작년에 서욱 장관 구속됐던 거에 동일한 법적 잣대를 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직권남용이 된 겁니다. 직권남용.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불문에 붙이고 단지 항명죄만 수사하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에도 혐의 사실 빼라고 했는데
박정원 대령이 어기고 갔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혐의 사실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공식 문서로 확인이 된 거예요. 아유.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그 구속영장에 나온 거는 그 명령을 전달한 해병대 부사령관이 착각한 거다. 네. 아니 해병대 투수타가 왜 착각을 해? 일부러 그거 지시한다고 불러서 가가지고 다 받아 적고 와서 전달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항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미 거기에는 직권남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진실에 도전을 해버리니까 네. 이런 여론몰이를 국방부 이제 주변의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론몰이.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양평 김건희 종점 변경 국정농단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 등 김건희와 최은순이 연관된 사건들도 조속히 신속 처리 안건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